자, 최근에 마스다입니다. 타이틀 나갔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12% 급등, 급반등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했었으니까. 근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관세 기대감이다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은 무슨 뜻인가 궁금한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IE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가 관세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유연성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공격적으로 이제 보다 과하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돌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협상을 위한 카드다. 라는 어떤 행복회로를 돌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줬던 이제 멘트였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네. 보니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말에 공감대가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관세는 트럼프가 협상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기 위한 카드였구나. 그럼 지금까지 주가가 빠졌던 것은 어떤 펀더멘탈이 흔들려서 빠진 것이 아니라 센티멘탈적으로 이제 흔들려서 빠진 것이기에 충분히 빠르게 회복이 나온다면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많이 빠진 종목부터 담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지금 강하게 강세를 나타냈고 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던 뭐 팔란티어까지 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이라서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이밍 좋은 상황인 거죠. 네. 만약 일주일 뒤만 됐다면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런 코멘트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은 계속 불안감을 나타냈을 겁니다. 네. 이제 곧 상호관세 시점이 다가오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렇게 되면 또 강하게 또 밀어붙이려나? 이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었던 주간에서의 타이밍 좋은 워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해줬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결국엔 그거네요. 앞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관세 뭐 이야기했는데 그쵸. 뒤가 터지고 있잖아. 네. 뒤를 돌아보니까 테슬라가 저 밑으로 가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옆에서 계속 째려보고 있더라.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유연성을 바꾸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제 들어오는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강하게 주창하다 보니까 그럼 자국 내에서 만든 거 절로 나갈 때도 저쪽도 문제가 상호관세 맞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독일에서 막 테슬라 뭐 다른 정치적인 이슈이긴 합니다만 막 불 지르고 맞아요. 테슬라의 중고차 매물이 막 쌓이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좀 유연해야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마침 타이밍이 참 어떻게 보면은 기묘했 절묘했다. 절묘했다. 그렇죠. 요즘 단어가 자꾸 또 감사합니다. 네. 절묘한 타이밍이었네요. 네. 국내 전기차 관련주들의 영향은 그러면 좀 어떨까요? 일단 접근성이 조금 더 용이해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맛에 가장 알맞은 어떤 식단을 짜준 거죠, 현대차가. 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면 우리가 해주겠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해줬죠. 자동차 공장 라인뿐만 아니라 제철소까지 그럼 지을게. 네. 이 제철소 짓는데도 거의 뭐 7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라인 플러스 제철소, 그러니까 현대가 갖고 있었던 장점이 중공업 플러스 어떻게 보면 생산 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을 이제 미국 내에 본토에다 이제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미국은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시각은 그래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져도 현대차만큼은 그리고 현대차를 포함한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기업들만큼은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관세 무풍지대로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이제 시각들이 좀 쏠리다 보니 네. 어제 오늘 시초까지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아마 어제 이미 그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주가가 좀 반응을 조금 했던 왜냐 것 같아요. 어제 장중에 나왔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의 골자는 이거였어요. 공매도 재개가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위치상 조금 낮은 밸류로 평가를 받는 자동차주들이 우위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유가 어제 이제 상승의 어떤 요인으로 봤었는데 네. 하루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어제 현대차와 기아 포함한 이제 자동차주들이 올랐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니 때 투자자분들 굴뚝에 연기는 잘 안 그렇죠. 나더라.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럼 이걸
계속해서 추격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뉴스가 나왔으니까 일정 부분 좀 챙기고 와야 되느냐, 네.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 또 변수는 뭐가 있었냐면 넥스 트레이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시부터 열리는 네, 시간 그렇죠, 뭐죠?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네. 어, 복수거래소 좀. 네.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투자자분들이 일단 수익을 확정 짓고 가보자라는 네. 좀 투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네. 결국에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시장에 저 진출할 때 쓰는 막대한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기술력이 없다면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야, 투자는 많이 했는데 미국 생산 라인에서 우리 돈 못 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뉴스에 우리가 환호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핵심 어떻게 보면 생산 라인, 생산 기종들이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익인데 그거는 뭐 세금 문제는 조차하고 판매. 그렇죠. 미국 내 소비자들이 선택을 받을 거냐. 그거는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 차의 매력이 좋아요라는 그렇죠. 거를 이제 이 어필해야 되잖아요. 네. 테슬라가 이제 중국 내에서 FSD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공식적인 허용. 네. 이것도 보면은 그럼 중국 정부도 보니까 자국 로컬 업체들이 경쟁에도 붙어볼 만 하겠네. 이제 들어와. 그렇죠. 이건가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거 트럼프 일기 때는 미국과 중국이 약간 싸움닭 같은 느낌으로 서로를 마주봤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흘릴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흘리자. 아예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일단은 강하게는 이야기하지만 네. 중국에서 뭔가 또 강하게 또 피드백이 오면 예전처럼 또 강하게 치고받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싸움의 기술이 약간 세련됐군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중국은 더 온화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막 이렇게 신경전을 벌일 어떤 상황이 아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좀 챙겨야 뭔가 나중에 체격을 좀 키워서 그들과 붙을 때 붙더라도 네. 지금은 이제 자국 경기를 먼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작년 거의 한 3분기부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된 시점부터 이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 사이가 안 좋고 중국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오히려 중국은 경기 부양에 대한 카드를 꺼내면서 그때서부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중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테슬라에 대한 어떤 FSD를 멈추게 되면 이게 그냥 기업과 어떤 정부의 규제 이걸 떠나서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또 확대가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테슬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에 BYD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뭐 BYD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FSD는 신경 쓰이겠죠. 하지만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격차가 시장을 좀 선점하고 그렇죠. 내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체크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국내도 이제 직간접적인 또 영향을 항상 심리적인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 쪽의 이제 부품, 네. 뭐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한테는 기회나 뭐 리스크인가 어떻게 또 소프트웨어는 택도 없죠. 네, 우리나라 뭐 관련 기업들을 뭐 펌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렇다 할 퍼포먼스나 뭐 없죠. 저기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글로벌 없겠죠. 기업들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져다 지금 쓸 확률은 굉장히 낮죠. 네. 하지만 하드웨어는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분야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어떤 기반이냐? 카메라 모듈 기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도 들어가지만 레이더와 라이다, 센서류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강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LG 이노텍이라고 보여지고, 레이더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라이다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은 SOS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 이제 SOS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보다는 로봇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이 좀 되어 있어서, 만약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LG 이노텍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삼성전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LG전자도 있겠지만 네. 아직 시장은 그들을 완벽하게 자율주행 관련주로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장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네.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보실 때는 뭐 LG이노텍과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냥 물리적인 센싱 기술. 그렇죠. 네, 뭐 일론 머스크는 이 라이다 부품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걸 배제하고 카메라 여러 개 둘러가지고 뭐 그렇죠. 센서 기술 그다음에 AI로 판단을 해가지고 인지 기술로 우리가 대체할 거야. 네. 그런 정도로 좀 많이 진화를 했나요? 이미 테슬라가 카메라 모듈로만 간다고 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라이다를 쓰지 않고 그 인지기술 AI가 탑재되는 게 더 쌀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마케팅적인 부분 요소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레이더 쓰는 것보다 아마 AI 그 인지 추론 능력 가진 소프트웨어 탑재되는 게 더 비쌀 겁니다. 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은 이윤을 위해서는 뭐 레이더보다는 지금 뭐 인공지능 AI가 탑재가 되는 게 더 나아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추측도 좀 해보는데 일단 현재 기술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카메라 모듈 기반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미국 본토에서는 사실 테슬라의 FSD보다도 구글 웨이모 쪽에 사람들이 더 좋은 평가를 주고 있더라고요. 네. 웨이모는 아직도 위에 그 둥근 그렇죠. 막 그게 다 돌아가는 거 돌아가죠. 달고 있나? 달려 있어요. 네. 네, 달려 있는데 생각보다라는 표현보다 굉장히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많은 소비자들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플러스 레이더, 센서까지 지금 다 달려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 이제 만약 테슬라가 그런 쪽으로 또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가능성을 좀 고려해 본다면 레이더 관련 기업들에게는 좋은 호재성 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국내 전기차 밸류체인 네. 관련주의 투자 심리 변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연이어서 가볼까요? 지금 현재 시점 보면 또 2차 전지에 속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속는다. 네, 들고 있네요. 어,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괜찮았었어요. 이 주가가 조금 들썩일 때마다 올라가면 위에서 대차장고라는 지금 공매도 재개가 3월 말로 예정돼 네. 있잖아요. 전면 재개가 네. 5년 만에. 근데 대차장고가 가장 높은 쪽이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아직은 차지하고 있어요. 네. 대차장고라는 게 꼭 공매도로 이어진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평가들은 하지만 뭐 예적으로 보면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테슬라 관련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LN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분을 다 반납했고요. 네. TCC 스틸도 마찬가지고. 그냥 떴다가 푹 밀리는 그렇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은 가격적으로 보면 저는 35만 원대 위로 올라와야지만 네. 그제서야 뭐 2차 전지 2등주, 3등주라고 불렸던 기업들이 반등세를 좀 완연하게 보여줄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오전에 기대했다가 네. 오후에 실망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가격적으로는 메리트 있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포함 사고 싶기도 하죠. 낮은 가격이니까. 하지만 매수하고 나서 마주할 스트레스를 좀 생각해 본다면 시세가 난 다음에 저는 따라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착시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한때 100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이야. 그럼 10분의 1 토막이야. 그럼 와 싸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10만 원도 비쌀 수가 있는. 맞아요. 사실 그 밸류라는 거는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인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 보일 수 있죠. 근데 맞아요. 그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고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2차 전지를 너무나 우리가 이제 믿었기 과학적으로, 때문에 네. 사랑을 이게 해줬기 때문에 종교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한 종목은 거래 정지 그렇죠. 당했습니다. 네. 뭐 금양이죠, 금양. 네. 뭐 그런 건 우리가 지금 다룰 건 아니고 어디 가다 말았죠? 네. 됐어요. 원천 기술이라는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까 뭐 레이더 근데 라이다도 레이저를 쓰는데 레이저의 원천 광원은 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막 가공해가지고 어셈블리하고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술이지만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는 이 원천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엄청나게 가치가 중요한 것 같은데 참 그게 아쉽네요. 그렇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네. 어디 가다 말았죠? 자, 인도의 네. 인도의 타타 모터스
테슬라하고 협업하면 국내 수혜주가 있나요? 이게 뭔 소리고? 일단 타타에 이제 납품한 이력 있는 기업들은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테슬라 밸류체인에 걸릴 수 있는 기업들이 포인트인 거예요. 아, 네.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제가 뭐 덜 찾아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모르게 또 협업하고 할 있는 수도 있지만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 기업은 아직 상장사 중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좋은 뉴스가 이제 나오는 흐름에 네. 이제 이 뉴스도 이제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인도에 상장하겠다라고 하는 다수의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 전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인도 시장을 통한 뭐 자금 회전을 또 고려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저는 지금 당장 테슬라가 인도에 이제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품사들도 뭐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 이걸 바라보기보다는 우선은 미국 시장에 더 집중을 하는 기업들이 나은 것 같아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 뭐 인도와 테슬라의 이야기도 있지만 트럼프와 현대차의 이야기도 있어서 부품사 중에 누가 인도와 테슬라 이야기에 반응한지 가리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세로 모든 것을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속성을 좀 보여주는 기업이 아마 다음 주 주면은 시장에 보일 겁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그쪽을 바라보는 게 지금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뭐 거창하고 상당히 필요성 느끼고 저처럼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언제 나오지? 늘 궁금해하고 기다리는데 자율주행이 이제 그런 물리적인 뭐 라이다, 레이더, 센싱,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판단하는 그 뭐 브레인, AI가 됐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운행을 하려면은 매핑, 지도가 그렇죠. 네. 포인트잖아요. 우리나라 자율주행이 계속 걸렸던 부분은 규제에서 그렇죠. 아직도 내비게이션에서는 어느 동네에 가면은 이제 차가 앉아주죠. 하늘로 가는 네. 나 하늘로 가고 있나 이런 거 앉아주죠. 있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군사 시설들이나 모의 시설들 이 군사라는 게 이 남북 그 때문에 아주 민감한 거지만 부대 명칭이 아직도 무슨 숫자로 다 돼 있잖아요. 네. 하여튼 이 매핑이라는 거가 이제 중국도 사실 민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걸 좀 많이 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의지의 좀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현재 뭐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점이라서 네.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지금 기존의 정부에서 밀어줬던 게 원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밀어줬던 원전도 어. 결국엔 지금 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 민간 국가 그렇죠. 지정 이어지고 되고 있어서 막. 이게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은 아닌 걸까? 고민이 많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물며 지금 보안까지 걸려 있는 군사 네. 보안까지 걸려 있는 매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이 지도 더 데이터죠.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은 지금 미국에 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양자 컴퓨터에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 보세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도 무섭죠. 저 라이벌 국가이지만 받아들이는 거 보세요. 아마 그 받아들이면서 본인들이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내가지고 네, 뭐 사용하기 하겠죠. 위한 것일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예.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일단 국내에 어떻게 보면 신사업을 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ETF 아니면 직접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뭐 이런 전략들은 오히려 그 ETF 쪽으로 그렇죠. 묶어서 네. 선택을 좀 명확하게 딱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네. 하죠. 네. 하여튼 오늘 뭐 자동차 이슈가 많았고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에 자율주행까지 묶어 가지고 들어봤습니다. IES의 김태성 본부장이 수고를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